네, 안녕하세요. 디베이트 코치 오미야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줌 토론, 모든 수업이 온라인 토론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 활동 거의 안 하고 있는데, 하나, 둘, 구독자가 늘었다는 알람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디베이트가 궁금해서 들어오셨나? 라는 생각에, 음, 계속 미뤄왔던 디베이트란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들렸습니다. 마침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던 과정이라서 네, 부담 없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화면 공유하면서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마 토익 토론 다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일상에 나왔더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회의합니다. 회의. 자, 좋은 의견 좀 내봐. 라고 했을 때, 네, A, B, C, D, E, F, G. 다양한 의견들을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토의죠. 협력적 사고 그리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의견을 하나 선정할 거야 또는 좋은 방법을 하나 결정해보자 라는 순간이 오게 되죠.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다가가게 돼요. 네.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의사소통을 하게 되냐? 설득의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토론이 되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내 의견이 왜 가장 나은 방안인지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설득하는 말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하시는 대화 자체가 토의 토론입니다. 네, 토의 토론을 우리는 항상 관계 속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민족적 특성, 네, 정이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하자 예를 들어보면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되게 좋은 면도 있었어요. 장점도 많지만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자,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접니다. 제 머릿속에는요. 아주 우동사리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 우동사리는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이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죠. 네,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행히 말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틀릴 때가 있죠. 네, 틀릴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럼 말을 고치면 돼요. 자,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어느 부분이 논리적인 오류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도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생각이 바뀝니다.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같아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사람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거, 사람과 말을 동일시해 버리는 거. 여기에서 많은 상처들이,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있더라. 네. 생각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그러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으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생각이 틀렸는데 사람이 틀렸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이 틀렸는데요. 말이 잘못되고 말이 실수가 되었는데 사람을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 싸움이라는 오명까지 받게 되었죠. 그래서요.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생각해 보면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우린 또 집단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럴 기회도 많이 가져보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데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왜 정치, 종교에 관련된 문제는 피하고 보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모든 갈등은요. "맞아, 맞아. 네 말이 맞아."라는 공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다른지 확인하고 왜 다른지 의견을 나눠보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우리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은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야."라고 멋지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제 마음은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디베이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의 토론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건 알지만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네, 경청.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제 논리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스피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의 있게. 안 그래도 다른 의견을 말하는데 그걸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거나 네, 너무 이제 인신공격을 하거나 비하 발언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토론 예의를 갖추는 것. 그쵸? 그런 여러 가지 토론 역량들을 배우는 게 바로 디베이트입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실컷 반박당해 보고요. 나도 상대방의 논리적인 오류를 실컷 반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토론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사소통 행위라면 우리 디베이트는요. 아카데믹 디베이트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디베이트는요. 아카데믹 디베이트인 거예요. 주어진 입장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는 연습,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디베이트는요. 네. 찬반 논제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요. 토론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요. 설득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행위는요. 큰 의미에서 큰 카테고리 안에서 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중에서 디베이트는요. 찬반 토론의 형식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찬반 논제가 됩니다. 찬반으로 딱 나눠지는 깔끔한 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찬반 입장에서 주어진 입장 모두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말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자, 다시 볼게요. 개혁의 입장. 이 논제는요. 참 조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뭐뭐 해야 한다. 정책 논제를 예로 들어볼게요. 바꾸려는 어떤 입장에 긍정문으로 제시한다. 이런 원칙이 있고요. 어쨌든 찬반 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아닌 입장으로 가위바위보로 입장이 결정이 돼요. 둘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형식과 순서 시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말했으면 너도 한 번, 내가 3분 말했으면 너도 3분이라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어, 승패가 있는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다가 승패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어, 지식으로 하는 스포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 스포츠다 라는 별명 아주 멋지죠. 그래서 이 지식 스포츠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우리는 아카데믹 디베이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 디베이트가 싸움만 부추긴다고요? 아니요. 이 특징들을 보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카데믹 디베이트는요. 승패가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찬반 게임인데 이 승패가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죠. 너무 공격적인 말하기만 연습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싸움 붙이는 거 아니야? 너무 공격적이야. 너무 경쟁을 부추겨. 우리는 비경쟁 토론이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모든 토론은요. 네, 교육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거지 비경쟁 토론이 디베이트보다 좋다라는 정의는 내릴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 혹시라도 발견을 하시게 되면 저한테 꼭 제보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아카데믹 디베이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 찬반 논리를 모두 준비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할까?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할까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요, 편협한 나의 사고를 벗어나서 네, 좀 더 확장된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주장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고려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기회균등의 원칙,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토의 토론은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상사와 부하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뭐 부모와 아이 이렇게 위계는 항상 존재하고요. 또는 이런 차이도 있죠.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누가 더 발언 기회를 얻을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또는 남자와 여자 여러 가지의 그 차별적인 요소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기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디베이트에서는요. 이런 기회균등의 원칙을 통해서 발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연습을 하죠. 그래서 철저한 시간과 순서에 맞게 경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게 이제 몸에 익으면요. 상대방에게 내가 발언을 독점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의견이 한 번 나갔으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는 무의식 중에 내 습관이 돼요. 정말. 그래서 내가 한번 A라고 제시를 했으면 그 A에 대해서 상대방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기다리는 것이 훈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 과정에서는 절대로 입장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우리는 아까 일상 토론에서는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의사소통 행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베이트에서는요, 상대방을 설득하러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네, 당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승패가 있는 배틀이지만요, 그 과정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아닙니다. 나는요, 상대방의 오류를 최대한 많이 밝혀내는 역할,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약에 제대로 토론 준비를 안 하거나 그리고 논리적인 준비를 안 해오, 논리적인 오류를 밝혀내지 못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생각에 매몰돼서 평생 내 생각이 옳은 줄 알면서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모른 채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치명적인 오류를 밝혀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네, 나의 적이 앉아있는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기를 위해서 내가 좋은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베이트 철학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막 싸움을 조장한다거나 그리고 1등을 강요하는 그리고 승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쟁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아카데믹 디베이트 토론에서는요. 이 승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가 있다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철저하게 디베이트 철학을 공유한 다음에 경기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요. 굉장히 멋지게 악수를 딱 하면서 네 경기 오늘 좋았다. 오늘 이 발언 너무 멋졌어. 또는 나는 이 논리적인 방어를 좀 못했어. 이건 내가 좀 실패했어. 라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스포츠맨십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베이트는 상대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팀의 오류를 밝혀주는 중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나이고요. 그리고 심사위원과 청중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다. 승패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론의 역량, 그것을 기준으로 점수화합니다. 토론의 역량, 얼마나 경청을 잘했나? 어느 팀이 더 경청을 잘했나? 그리고 어느 팀이 토론 태도가 좋았나? 네. 그리고 어느 팀의 논리가 참신했나? 그쵸? 어느 팀의 그 감성이
감성 요소가 더 멋졌나? 이런 설득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평가해서 네, 승패를 갈라주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떠셨어요? 디베이트가 뭔지 이제 조금 감은 오시나요? 자, 이 디베이트를 훈련하게 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이 디베이트 요소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경험보다는 어느 부분이 다르지? 그래서 내 논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라는 정반합의 사고 과정 그리고 대화 과정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6년 차 훈련 중인데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고 또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처럼 정치적인 이슈도 많고 또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디베이트의 이런 교육 철학이 굉장히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바쁘게 또 준비해서 많은 친구들과 또는 많은 교사분들과 또는 많은 일반인들과 함께 디베이트의 가치를 알리고 또 디베이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코치로서 또 오늘 하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보내세요.